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생각해보지 않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한다. 죽음.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쩌면 멀고 조금은 공포스러운 단어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언젠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함께든 간에 죽는다는 뜻이다. 주술회전은 죽음에 대한 서사다. 라프텔 줄거리 첫 줄부터 등장하는 이 단어. 소녀는 싸운다. 올바른 죽음을 위해. 나는 사실 주술회전을 처음 볼 때 이타도리가 썩 마음에 드는 편은 아니었다. 조금 전형적인 소년 만화 남주인공이랄까? 여기저기 몸 던지고 이상한 거 주워먹고 방금 만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며 순진한 이상만 따르다가 손해보고. 개인적으로 내가 싫어하는 열렬 소년 만화 남주 타입이다. 하지만 1쿠를 끝내고 천천히 생각해보니 이타도리를 나쁘게 본 건 내 삐딱하고 타락한 어른의 시선 탓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이타도리는 그 누구보다도 삶의 이치를 제일 먼저 깨닫고 더럽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일 올바르게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그가 삶을 사는 방식의 중심에는 죽음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한번 이타도리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 이타도리의 본격적인 이야기는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한다. 이타도리의 자세한 사정은 안 나오나 할아버지는 이타도리의 유일한 가족으로 보인다. 이타도리의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으며 이타도리는 동아리 시간까지 아껴가며 그런 할아버지의 병문안을 가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이타도리와 티격태격하던 할아버지는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이타도리에게 말한다. 넌 강하니까 사람들을 도와라. 할 수 있는 범위 내라도 좋으니 구할 수 있는 녀석들은 다 구해. 넌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죽어라. 나처럼 되지 말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타도리의 할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간다. 위가 바로 이타도리가 스토리상 가장 처음으로 마주한 죽음이다. 그러나 할아버지의 사망 직후 이타도리는 의외로 덤덤한 모습을 보인다. 사망 신고서를 차분하게 작성하고 다짜고짜 병원으로 찾아온 후식으로 와도 태연하게 대화를 나눈다. 이타도리의 이런 덤덤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타도리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다. 처음에 간호사가 이타도리의 이런 반응에 대해 물어보자 이타도리는 아직 실감이 안 나서 그렇다고 대답하지만 나중에 학교 교문 앞에서 본인의 감정을 다시 찬찬히 되돌아보면서 이타도리가 생각한다. 죽는 건 무서워. 아니, 무서웠나?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는데. 나중에 저주가 무섭지 않냐는 후식으로의 질문에도 이타도리가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 그거 알아? 사람은 언젠가 죽어. 이타도리는 죽음의 필연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에 죽음을 눈앞에서 맞닥뜨려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다르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도 죽음의 존재에 대해 무의식적으로라도 자각을 하고 살아왔다는 의미다. 두 번째로는 할아버지의 죽음이 올바른 죽음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교문 앞에서의 생각 중 이타도리는 할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한다. 그 후 이타도리는 저주에게 공격받고 있는 선배를 구하며 결론을 내린다. 할아버지는 올바르게 죽었다고 생각해. 그렇지만 이쪽은 잘못된 죽음이야. 그렇다면 이타도리가 말하는 올바른 죽음이란 무엇일까? 일단 할아버지의 그 전의 삶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아버지의 죽음의 순간만을 생각해보자면 고통 없이 죽었으며 사랑하는 손자 곁에서 죽었고 이타도리에게 중요한 유언을 남김으로써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세상을 떠났다. 반대로 잘못된 선배의 죽음을 살펴보자면 고통스럽게 저주에 붙잡혀 주변에 그 누구도 없이 쓸쓸하게 맞는 죽음. 특히 이 저주라는 것을 더 파고들어보자면 참 흥미로운데 주술회전의 설정상 이 징그럽게 생긴 저주들은 인간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생기는 괴물들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타도리가 맞고 싶었던 틀린 죽음이란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홀로 맞는 죽음이라는 말이 된다. 그 후 맞닥뜨리게 되는 죽음은 충격적이게도 본인의 죽음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본인의 죽음에 관한 예고.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이후로 붙잡힌 이타도리는 고조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듣는다. 바로 스쿠나의 그릇이 된 이타도리에게는 두 선택지밖에 없다는 것. 바로 사형,
아니면 스쿠나의 처치를 위해 손가락을 다 먹은 후 사형. 이타도리는 끝이 정해진 시한부 운명이 된 것이다. 결정 아닌 결정을 내리기 전 이타도리는 할아버지의 뼈조각을 담으며 묻는다. 스쿠나가 전부 사라지면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조금은 줄어들까요? 고조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이타도리는 당당하게 다음 손가락을 먹어버린다. 그 다음 이타도리는 참 소년 만화 주인공답지 않은 대사를 말한다. 스쿠나는 먹어줄게요. 뒷일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죽을지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내가 어떻게 싸울지 이런 게 아니라 이타도리는 본인이 어떻게 죽을지만을 확실하게 결정을 세우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했다.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사람을 구하고 사람에 둘러싸여 죽음을 맞이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이미 죽음이라는 삶의 종착지에 대한 확실한 결심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타도리에게 남은 일은 그 종착지까지 가기 위한 과정, 즉 하루하루의 삶을 그곳을 향하여 가는 일밖에 없다. 아무리 무모한 일이라도, 아무리 두려운 일이라도 자신의 모든 공포를 이겨내가며 최선을 다하여 이타도리는 자신이 원하는 죽음을 위해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이런 죽음, 그리고 삶에 대한 태도는 2화 후반부의 대사에서도 잘 드러나는데 주술고전에 오고 싶은 이유를 묻는 학장에게 이타도리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 스쿠나를 먹는 것, 그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요. 사형을 면한다고 해도 문득 일상의 긴장이 풀렸을 때 스쿠나 때문에 누가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 때문이 아니라고 자신에게 변명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죽는 순간의 일은 잘 모르겠지만 살면서 후회하고 싶지는 않아요. 학장은 이타도리의 대답에 만족하며 이타도리는 본격적으로 주술사의 길을 걷게 되고 이때부터 자신의 올바른 죽음, 그에 따른 올바른 후회 없는 삶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 타인의 올바른 죽음을 위한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그 후 이타도리는 만난 지 얼마 안 된 동료를 위해 몸을 던지고 희생하고 미련하게 이미 타락해버린 또래 아이를 위해 공격을 맞으며 싸우며 자신의 신념을 따른 고된 삶의 여정을 힘차게 이어나간다. 처음에 나왔던 마크 트웨인의 글로 돌아가 보자. 이타도리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한 채 완전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오늘의 나는 과연 완전하게 삶을 살고 있을까?